포인터 설명을 이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의 값을 해킹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i 값을 해킹해서 지금 들어있는 이 30이라는 값을 50으로 바꾸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i는 5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i는 50 안 쓰고 i의 값을 30에서 50으로. 원래 쓰던 방식이면 i는 50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이거는 덮어쓰기 한 거였잖아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30이랑 50 동시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들어갈 수도 없고. 코드를 실행할 때 이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해당 소스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단축키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실행되는데 컴파일러가 코드를 읽어가지고 그 읽은 결과를 콘솔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뭐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죠. 왜냐면 출력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전부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인간의 언어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는 0과 1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전처리하고 뭐 메인 함수 쓰고 안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짜면은 이게 사람이 쓰는 말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거는 중간 언어예요. 중간 언어. 말 그대로 진짜 중간 포지션에 있는 언어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쓰는 말 그리고 컴퓨터가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가 이걸 안녕 그대로 알아들을 순 없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한 말을 또는 뭐 사람의 의도를 컴퓨터가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려는 나라,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뭐, 배워서 가기도 하지만 뭐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번역기 같은 거 있잖아요. 팝하고 이런 거 들고 가면 되죠. 이것만 있으면 직접 뭐 오랜 시간 걸려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그러면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일본어. 어, 그러면 못하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일본 여행 못 가는 건 아니죠. 왜냐면 못한다고 해도 얘가 번역기 들고 가면 얘만큼 뭐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번역기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간에서 사람의 말을 번역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계어로. 컴퓨터가 초기, 그러니까 애니악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이런 거 있었던 시절에는 이제 0과 1을 직접 컨트롤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언어가 개발되면서 번역기를 만들어요. 말을 거는 쪽은
말을 거는 대상은 기계가 맞는데 이 기계가 쓰는 기계어를 여기서 한번 더 걸러줍니다. 번역해서 그 인간이 쓴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주고 그러고 나면 그 번역된 게 기계 쪽에 도달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번역이라는 과정이 컴파일입니다. 컴파일. 역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계어로 번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컴파일러.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하면은 이 번역가인 겁니다. 번역가. 얘가 컴파일러.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이 온라인 툴 REPL 얘도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그래서 중간 언어인 사람이 중간 언어인 C 언어 이걸로 기계 일을 시키려면 컴파일러가 C 언어로 작성된 이런 코드를 기계어로 그러니까 0과 1로 알아먹을 수 있게끔 컴퓨터한테 번역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컴파일러 안 쓰면 기계어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간 언어, C 언어나 자바나 파이썬, C++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이제 문법, 정형화된 문법이 있죠. 그래서 문법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코드가 그냥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메모리. 그러면 이 코드만 보고서 몇 바이트가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는 몰라도 최소 4바이트 필요하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할당받은 메모리가 관리하는 거죠. 할당받은 이만한 크기를 메모리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런 메모리는 운영체제가 관리하고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는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요청합니다.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고 메인 함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코드만큼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 안쪽을 싹 보고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견적을 짜서 줍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인트가 2개 있으니까 8바이트 필요하죠. 알고 있는 거는 2개입니다.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에 가서 4바이트짜리 2개, 8바이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9바이트 필요하죠.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결론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여기서 이제 4바이트만큼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4바이트라는 게 무에서 유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있던 거에서 나눠서 받는 걸까요? 1번, 2번. 네, 2번입니다. 메모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8기가 있다고 한다면 8기가에서 이 4바이트만큼 나눠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공간을 할당 받는다라고 했던 거고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변수를 만들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변수는 첫 시간에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공간이 이거라는 거.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긴 거고 이 안에다 30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떼어준 겁니다. 컴퓨터 살 때 램 사잖아요. 램. 이 램을 사서 꽂죠. 만약에 이 램이 8기가라고 해보겠습니다. 8GB. 그러면 이 전체 공간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죠. 8기가라는 한계가. 뭐 16기가면 8기가보다는 더 많아질 거고. 근데 만약에 8기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인트 변수 하나가 있으면 4바이트만큼 이 공간에서 할당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사용 중인 PC의 램인 8기가가 최대인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8기가보다 크다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메모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 크기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공간의 최대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메모리가 있다 할 때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한다고 했죠. 여기서 내 코드에서 4바이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외부에다 안 잡아주잖아요. 4바이트를 새로운 공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공간에서 이 공간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만큼 이렇게 할당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공간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거에서. 다시 돌아와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i가 있고 int 타입이니까 4바이트고 안에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안에 이 특정 공간을 운영체제가 잡아줍니다. 그 크기가 지금은 4바이트인 거고 그리고 이 공간의 별명이 i인 거고요. 별명이라고 했죠. 별명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별명. 공간 안에 3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3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얘는 아라비아 숫자 10진수죠? 이거 이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분명히 int i는 30이라고 쓴 것도 중간 언어 C 언어라고 했죠. 중간 언어인 C 언어. 그럼 이거 이대로 이 값이 번역돼서 들어갈 때 30이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계어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0과 1만 쓰는 거는 이진수잖아요. 바이너리. 그러면 30이 이진수로 변경된 채로 저장되는 거죠. i라는 공간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내가 이거 이렇게 먼저 쓰고 30 이진수라면 이진수 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30이 이렇게 이진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60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봤을 때 메인 함수가 필요한 거는 8바이트죠. int가 두 개 있으니까. 네, 새로운 거 나옵니다. i1 이렇게 해놓고 이거 실행하면은 30 나오겠죠? 변수 이름 앞에다가 엔드 기호 이거 붙이면 스캔F 할 때 기억나시죠? 주소라고 했죠. 주소 연산자라서 i1의 주소라고 읽으면 돼요. 대략 우리나라 지도를 사각형으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강원도 있고 38도선 이남 지역 강원도가 있고 여기 경상도가 있을 거고 충청도 있을 거고 전라도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구를 나눈 게 행정단위죠. 행정단위. 메모리라고 할게요. 메모리의 경우 행정단위는 바이트로 나눕니다. 바이트로. 그래서 이 한 칸이 1바이트예요. 1바이트.
메모리를 사서 꽂았는데 뭐 80바이트다. 그러면 80칸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해서 쭉 80칸이 1바이트짜리 공간이 80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의 개수는 당연히 80개죠. 1바이트 단위씩 있으니까. 이 방에도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0, 0번부터 0번부터 시작해요. 0번부터 시작하니까 80바이트짜리 메모리의 맨 마지막 방 번호는 79번 방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I1, I2 이런 변수에 뭐라고 하죠? 지역 변수라고 하죠. 지역 변수. 지난 시간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메모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총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설명을 해볼 거예요. 필요한 것만. 위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가 사는 곳은 여기에요. 지역 변수. 그리고 이 공간의 이름이 스택, 스택이고 SATA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름을 스택이라고 지었을까요? 말 그대로 진짜 지역 변수를 하나하나 쌓아서 그렇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쌓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공간 창출이 아니라 할당받는다고 했을 때 그 할당해주는 것도 무작위로 해주지 않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요.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롱이라고 써줬으니까 롱대심을 해야 제대로 출력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변수 i1과 i2의 주소를 볼 거예요. 주소 연산자 붙였으니까 주소인데 어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i1과 i2의 주소값을 꺼내왔어요. i1의 주소, i2의 주소. 주소값의 크기 어때요? 이 주소 번호가 뭐냐면 이 번호입니다. 이런 번호예요. 되게 크죠? 방번호가 0번이라고 했으면은 위쪽에 있는데
이런 주소 방 번호면은 엄청나게 밑에 있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스택 지역 중에서도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소 값의 크기가 커질수록 위에서 멀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뒤에 두 자리만 봤을 때 코드에서 i1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번호가 더 크잖아요. 방번호가. 먼저 생겼으니까 아래에 깔린 거고 i2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 위에 바로 깔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앞에 거는 똑같으니까 지우고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소값이 뭔지 그거랑 상관없이 각 변수 한 개당 왜 이렇게 4칸씩 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4칸씩 그렸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 떠올려 보세요. i라는 공간 30 저장할 때 여기도 똑같이 4칸에 나눠서 저장했죠. 4바이트니까 인트 타입이잖아요. 이 한 칸이 1바이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i1의 주소를 먼저 써보자면 92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할 때 i2의 여기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메모리 공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택 공간에 쌓여 있는데 그 스택도 메모리 안쪽에 있잖아요. 요 한 칸 한 칸 하나가 방 주소라고 했고 1바이트씩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곳의 주소 방 번호는 몇 번일까요? 91입니다. 91. 그러면 여기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90, 89, 88이죠. 메모리의 행정 단위가 1바이트니까 1바이트씩 나누잖아요. 4바이트짜리면. 그럼 여기서 인트가 아니라 쇼트로 선언을 해버리면 이번엔 이렇게 주소가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번에 i2랑 i1은 쇼트니까 각 변수가 차지하는 공간은 2바이트 크기죠. 4칸이 아니고 2칸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i1의 첫 번째는 18이에요. 18.
얘는 19고 그럼 얘는 17이고 여기는 16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공간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스택은 지역 변수가 사는 곳이라고 했죠. 지역 변수들이 사는 곳인데 반대로 말하면 메인 함수가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면 운영체제가 스택의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이 스택이라는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 코드를 실행하면 메인 함수가 찾아가는 대상이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얼마나 할당해줄지 정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쇼트니까 2바이트 2개에서 4바이트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그 4바이트 메모리를 왜 무작위로 안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무한하게까지는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안 주고 딱 붙어서 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말고 자 도화지가 있어요. 도화지에 누가 그림을 막 그려놨습니다. 도화지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 그림 잘 그리는 거 보고 누가 호랑이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좀 크게, 얘네들보단 크게. 그러면 호랑이가 들어갈 공간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림을 구석에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칼각 잡아가지고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러면 몇 개를 그리든 호랑이 그려달라는 요청에 호랑이도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서 그렸으니까 이렇게 큰 게 들어와도 여유가 있는 거죠. 무작위로 그렸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 빈 공간은 많지만 그 빈 공간보다 더 큰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메모리를 관리해야 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제 무작위로 그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 실행될지도 모르는데 위험하다고 판단하겠죠.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 들어온다. 그러면 빈 공간이 많은데도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도 낭비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큰 프로그램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메모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운영체제가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런 메모리 공간에 i1과 i2
얘네한테 쓸 공간을 할당해 주죠. 음, 딱 맞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스택 공간에 지역 변수를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